여러분의 뇌는 결코 이렇게까지 많이 걱정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밤잠을 설치며 낮에 했던 대화를 곱씹고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며 미래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고 일어날지도 모르는 문제들로 스스로를 정신적으로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상한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의 거의 85%는 결코 일어나지 않거나 예상보다 훨씬 더 좋게 끝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뇌는 매일 똑같은 굴레를 반복해서 돌립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거짓된 긍정이나 비현실적인 조언 없이 걱정을 멈추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것입니다. 여러분의 뇌가 왜 생각이 많아지는 함정에 빠지는지, 불안감이 어떻게 불확실성을 먹고 자라는지, 그리고 마음을 진정시키고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며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침내 더 평화롭게 살기 시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7가지 실용적인 단계에 대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들은 심리학, 행동과학, 그리고 실제 인간의 경험에 의해 뒷받침되는 간단한 사고방식의 전환과 습관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이 방법들을 지금 당장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가 계속해서 걱정하는 이유, 걱정하는 습관을 고치기 전에 애초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뇌가 가진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임무는 바로 생존입니다. 수천 년 전, 인류는 끊임없이 위험을 탐지함으로써 살아남았습니다. 위협을 무시한 사람들은 오래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뇌는 평화로움보다 문제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도록 진화했습니다. 문제는 현대인의 삶이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뇌는 여전히 모든 이메일, 시험, 어색한 대화, 건강의 이상 징후 또는 재정적 문제가 마치 생명을 위협하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걱정이 여러분을 보호한다고 믿습니다. 내가 이것에 대해 계속 생각한다면 아마도 나쁜 일을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과도한 걱정은 대개 3가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정신적 피로, 결정마비, 그리고 불안감입니다.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의 한 유명한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으로 걱정하는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견디는 능력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단지 나쁜 결과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알지 못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해하고 나면 해결책은 더 분명해집니다. 미래의 모든 사건을 통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뇌가 불확실성을 더 잘 다루도록 훈련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첫 번째 단계, 진짜 문제와 상상 속의 문제를 분리하십시오.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지친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뇌가 모든 생각을 긴급한 응급 상황처럼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생각이 주목받을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문제와 상상 속의 문제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행동이 필요한,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내일이 청구서 마감일이거나 마감 기한을 놓쳤거나 중요한 대화를 나누어야 하는 상황 등입니다. 상상 속의 문제는 증거 없이 여러분의 마음이 예측하는 무언가입니다. 내가 실패하면 어쩌지? 그들이 나를 미워하면 어쩌지? 내 미래가 망가지면 어쩌지? 와, 같은 것들입니다. 미래가 망가지면 어쩌지? 대부분의 과도한 생각은 상상 속의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재앙화라고 부릅니다. 가능성이 낮을 때조차 뇌는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결과로 뛰어넘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불안감을 느낄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은 내가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인가? 아니면 내 뇌가 만들어내고 있는 시나리오인가? 그 질문 하나가 정신적인 혼란을 즉각적으로 줄여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뇌로 하여금 현실과 상상을 분리하도록 강제하기 때문입니다. 행동이 가능하다면 행동하십시오. 지금 당장 행동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 생각에 먹이를 주는 것을 멈추십시오. 행동하지 않고 어떤 것에 대해 반복적으로 걱정하는 것은 주차된 차에 앉아 가속 페달을 밟는 것과 같습니다. 엔진은 연료를 소모하지만 여러분은 아무데도 가지 못합니다. 두 번째 단계,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십시오. 엄청난 양의 불안감은 결코 온전히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통제하려고 시도하는 데서 옵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의견, 결과, 타이밍, 인간관계, 미래의 사건, 심지어 운까지도 통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을 통제하려고 노력할수록 여러분은 더욱 불안해집니다. 통제력의 환상이라는 흥미로운 심리학적 개념이 있습니다. 인간은 실제로 그렇지 않을 때조차도
자신이 결과를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더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반복해서 메시지를 확인하거나 대화를 과도하게 준비하거나 미래의 상황을 머릿속으로 예행 연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피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것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것을 받아들이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일기예보를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올 것에 대비할 수는 있지만 비가 내리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인생도 이와 비슷하게 작동합니다. 정신적으로 가장 강한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역할을 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아무 일도 잘못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라고 묻는 대신 만약 일이 잘못된다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해 보십시오. 그 관점의 전환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자신감은 확실성이 아니라 적응력에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한데라크, 세 번째 단계, 정신적인 과부하를 줄이십시오. 현대인은 이전 세대가 몇 주에 걸쳐 소비했던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단 하루 만에 소비합니다. 여러분의 뇌는 과부하 상태입니다. 끊임없는 스크롤링, 나쁜 뉴스, 남과의 비교, 알림, 생산성에 대한 압박감, 그리고 끝없이 쏟아지는 타인의 의견들이 멈추지 않는 스트레스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뇌가 과도한 자극을 받게 되면 걱정도 늘어납니다.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정보 소비는 코르티솔 수치와 정신적 피로를 높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함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개인적으로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조차도 그들의 뇌는 결코 고요함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 마음을 진정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는 불필요한 정신적 입력을 줄이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말입니다. 소셜미디어의 혼돈으로 아침을 시작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하루 종일 부정적인 뉴스를 소비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모든 조용한 순간을 콘텐츠로 채우는 것을 멈추십시오. 근육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뇌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어폰 없이 조용히 20분 동안 걷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게으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신경계를 보수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끊임없이 복잡하다고 느낀다면 걱정의 목소리는 항상 더 크게 들릴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 행동을 통해 불안을 파괴하십시오. 걱정이 가진 가장 위험한 점 중 하나는 그것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행동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에 따르면 대개 그 반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행동이 자신감을 만들어내고 회피가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그것을 피한다면 뇌는 그래, 이 상황은 분명히 위험한 거야 라고 학습하게 됩니다. 하지만 천천히 그것과 마주하게 되면 뇌는 적응합니다. 이를 노출 적응이라고 부릅니다. 뇌는 그 상황을 더 이상 위협으로 취급하지 않게 됩니다. 이 원리는 사회적 불안, 실패에 대한 두려움, 과도한 생각, 직장 스트레스, 어려운 대화 등 거의 모든 것에 적용됩니다. 피하면 피할수록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것은 더 무서운 것이 됩니다.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그것은 더 작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멈추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전화를 걸고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헬스장에 가고 지원서를 보내십시오. 필요하다면 어설프게라도 시작하십시오. 움직임은 마음속 소용돌이를 끊어냅니다. 여러분이 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동안에는 뇌가 상상 속의 미래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 뇌가 현재에 머물도록 훈련시키십시오. 대부분의 불안은 미래에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후회는 과거에 살고 있습니다. 정확히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스트레스는 극히 드뭅니다. 하지만 뇌는 좀처럼 그곳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시간 여행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챙김 기술이 심리학과 치료에서 그토록 인기를 얻게 된 이유입니다. 그것이 신비롭기 때문이 아니라 주의력을 억지로라도 현실로 되돌려 놓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챙김은 마음을 비우기 위해 1시간 동안 조용히 앉아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비현실적인 일입니다. 더 간단한 방법이 효과가 좋습니다. 감각적 접지법을 사용하십시오. 생각이 과도해지는 소용돌이에 빠질 때마다 물리적인 현실에 집중하십시오. 무엇이 들리는지, 신체적으로 어떤 느낌이 드는지, 주위에 무엇이 보이는지, 호흡 패턴은 어떤지, 바닥에 닿은 발의 압력은 어떤지 알아차려 보십시오. 이것은 뇌의 불안의 고리를 끊어냅니다. 연구에 따르면 접지 훈련은 상상 속의 미래의 위협으로부터 주의를 돌리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뇌가 현재의 환경과 다시 연결될 때 걱정은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리, 청소, 그림 그리기, 정원 가꾸기, 산책 또는 운동과 같은 활동들이 흔히 자연스럽게 불안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정신적인 자극 대신 뇌를 신체적인 참여로 밀어넣기 때문입니다. 6번째 단계, 모든 감정을 위기처럼 취급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문제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감정 그 자체 때문에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그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즉각적으로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일시적인 신체 상태일 뿐 영구적인 정체성이 아닙니다. 불안은 심박수를 높입니다. 두려움은 긴장을 만듭니다. 스트레스는 소화에 영향을 줍니다. 과도한 생각은 피로를 유발합니다.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생리현상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 느낌 자체를 두려워하기 시작할 때 발생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2차적 불안이라고 부릅니다. 불안하다는 사실 그 자체에 대해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감정에 저항하는 것은 대개 감정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말에 빠졌을 때 당황해서 발버둥 치지 말라는 생존 조언이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격렬하게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 뿐입니다. 감정도 이와 비슷하게 작동합니다. 지금 당장 불안한 감정을 멈춰야 해 라고 말하는 대신 이 기분은 불편하지만 일시적인 거야 라고 말해보십시오. 그 작은 전환이 내면의 저항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경계는 감정적 강도의 최고조 상태에 영원히 머물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균형을 찾습니다. 두려움이라는 먹이를 주는 것을 멈추면 감정은 더 빨리 지나갑니다. 7번째 단계, 걱정할 틈이 없는 삶을 만드십시오. 비어있고 방향성 없는 삶은 뇌가 쓸데없이 생각할 시간을 더 많이 제공합니다. 목적의식은 불필요한 불안을 줄여줍니다. 사람들이 대개 활동하지 않을 때 생각이 가장 많아진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십시오. 늦은 밤, 한가한 주말, 끝없는 스크롤링, 고립된 시간들 말입니다. 뇌는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문제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체계, 목표, 루틴, 인간관계, 취미, 의미 있는 일, 그리고 신체적인 움직임이 있을 때 걱정이 지배할 공간은 사라집니다. 이것이 24시간 내내 바쁘게 지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의력이 두려움이 아닌 성장을 향해 규칙적으로 이동하는 삶을 만들라는 의미입니다. 한 흥미로운 연구에 따르면 가벼운 증상의 경우 운동이 일부 약물 치료와 비슷한 수준으로 불안을 줄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움직임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조절하고 정서적 안정을 향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수면 역시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은 감정적인 반응성을 극적으로 높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새벽 2시에는 문제들이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뇌는 지쳤을 때 결코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건강한 루틴은 단지 생산성을 높이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정신 건강을 보호하는 시스템입니다. 더 잘 챙겨 먹고, 푹 자고, 매일 움직이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온라인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이고, 의미 있는 일을 하십시오. 이러한 단순한 습관들이 기본적으로 들리는 이유는 그것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몸이 더 잘 기능할 때 뇌도 더 잘 기능합니다. 걱정을 완전히 멈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사람은 때때로 걱정을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감정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결정이 두려움이라는 필터를 거치게 될 때 삶은 아주 비좁아지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을 시작하기 전에 확실성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성이란 거의 오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은 평화가 미래를 통제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평화는 현재를 더 잘 다루는 데서 옵니다. 그리고 불편함, 불확실성, 실수, 거절, 불완전한 결과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뇌가 배우고 나면 걱정은 서서히 그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걱정을 멈추고 더 평화롭게 살기 시작하는 실용적인 방법들을 제공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찾을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자기 개발, 맑은 정신, 감정 통제, 그리고 일상생활을 실제로 개선해주는 간단한 습관에 관한 더 많은 영상을 원하신다면 심플 웨이즈 오브 라이프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